전압값을 구했으니 이제는 전류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값은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I1의 전압과 I2의 전압과 I3의 전압을 구하면 각각 V1은 2V 그리고 1옴, 이것은 2A를 나타내고 4옴과 8V, 여기 또한 2A를 나타냅니다. 또 4옴분의 0V, 전류가 흐르지 않은 것을 나타내므로 저희는 전압값과 전류값을 각 저항에서 모두 구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들을 깔끔하게 표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타내었고, 이제 이 수식들을 이용해서 풀었던 이 계산식이 디지털 회로에서도 똑같이 나는지 오아캐드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진행했던 그 회로를 한번 따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전압원 그대로 VDC로 추가를 시켜주고 저항을 3개를 추가시켜줍니다. R1, 단축키 R을 눌러서 세로로 변환시켜주고 R2, 다시 전환시켜서 R3, 그래서 저희 접지를 하나 생성시켜줘서 각각 와이어로 연결해 시켜줍니다. 이제 회로는 구성이 모두 끝났고 각각에 대한 값을 부여하겠습니다. R1의 값은 1옴, R2의 값은 4옴, R3의 값은 4옴, R1에 대한 볼테이지는 10V, R2에 대한 볼테이지는 8V. 이제 동작점 분석으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시뮬레이션 네임을 아까 만든 상태이므로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구한 값이 올바르게 뜨고 있는지 한번 전의 값을 불러와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산했던 계산식에 대한 그 결과값을 가져왔는데 이 결과값이 저희가 풀은 이 디지털 회로에 대한 전압 전류값이랑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압원 V1에서 10V로 출발을 해서 R1을 거쳐 8V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V에서 8V를 빼면 R1이 2V가 인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병렬에서는 같이 공통으로 전압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R3에도 8V가 분배가 되고 R2에도 8V가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R2에는 8V가 인가가 되어서 출력이 0V가 되었으므로 8V가 인가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R3에서는 8V가 인가가 되었는데 출력도 8V가 출력되어서 전압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에서도 0V를 가리키는 값을 가리키고 있고, 전류를 보겠습니다. 이제 R1의 전류는
해당 전류가 2A가 흐름이 여기 표와 같이 나타나고, R2에서도 2A, R3에서도 이 나타나는 값은 0A와 다름없는 엄청 낮은 단위의 값입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회로에서 설계했던 이 설계 그 수치 값들이 저희가 계산했던 계산값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점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 직접 계산한 값을 이렇게 간편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작점 분석에 관련한 설명은 끝났고, 직류 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점 분석은 직류 전원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을 때 소자의 그 전압이나 소자를 통해 흐르는 전류에 대한 값을 회로상에 저희가 나타내어서 표기하는 거였는데, 직류 특성 분석은 고정된 전원이 아닌 가변을 줄 수 있는 크기를 주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V일 때, 2V일 때, 3V일 때 이렇게 각각 이 크기를 다르게 변화시켜줬을 때 그 변화되는 전원의 값에 해당하는 소자의 전압과 소자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본 내용을 보면 직류 전원의 크기를 분석하고자 하는 범위에서 변화시킬 때 회로의 반응을 분석한다. 이제 이거 무슨 내용인지 다음 예제들이나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와 같은 그림 2.4 직류 특성 분석 대상 회로를 보고 저희가 직류 특성 분석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면 직류 전압원 V1을 0V에서 15V까지 변화를 시켜 저항 R2에 나타나는 전압을 저희가 측정해 볼 겁니다. 근데 R1과 R2는 주어지는 저항값은 1옴과 4옴이고, 이 해당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값을 그림 2.4에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R2에 걸리는 전압을 저희는 측정하기 위해서 한번 손으로 계산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R2는 저희가 구할 때 전체 저항분의 해당 저항을 입력해주면 되기 때문에 R1 플러스 R2는 5옴, R2는 4옴 곱하기 V1. 이때 옴이 소거가 돼서 VR2는 5분의 4 곱하기 V1이 되는데, 이 V1이 달라짐에 따라 값이 비례적으로 상승이 되고 비례적으로 하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함을 알 수가 있고, 이 그래프의 파형은 이 왼쪽과 같은 파형을 예상하면서 저희는 디지털 회로로 이렇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림 2.4의 회로를 보기 편한 오아캐드 피스파이스의 형태의 회로로 바꿔주면 그림 2.6과 같이 변환이 되고, 이 회로가 나타내는 파형이 2.5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6과 같은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 첫 번째로 전압원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직류 전압원 하나를 이렇게 추가해 주고, 저항 2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하나는 세로니까 단축키 R을 눌러서 바꿔주고, 접지 아이콘을 눌러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접지를 2개 설치해 줍니다. 부품 세팅이 완료가 됐으면 서로 단축키 W를 눌러서 와이어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와이어가 삐져나와서 어떤 마커로 찍힌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의미는 저 구간을 따로 빼서 제가 그 구간을 측정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 B라는 커넥터를 하나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뭐 이건 그냥 방향만 다른 거고, 사실 이제 사용하기 편한 방향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 그림과 같이 이름을 B로 이렇게 적어서 이제 만드는데, 이 심볼에 대한 값은 바꾸시면 안 되고 이 네임에 대한 이 값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포인트가 만나는 지점에 설치를 하고, 저 이제 마커 표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전압 마커, 그 다음에 전류 마커, 뭐 페이저, 위상 마커, 뭐 이렇게 파워 마커 이렇게 있고, 저희가 이제 전압 전류를 잴 수 있는 멀티미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요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추후에 사용을 할 거고, 저희는 일단 볼테이지 레벨 마커를 요 그림과 같이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원을 인가할 때, 저희가 아직 요 DC 전압원은 원래 고정된 전압을 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 가변되는 저항을 주기 위해서 그 조건을 세팅해 줘야 됩니다. 그럼 기존에 만들었던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편집해 줘야 되는데, 요 두 번째 거 노란색 연필로 되어 있는 이 시뮬레이션 에디터를 열어서 이 바이어스 포인트로 되어 있는 이 아날러시스 타입을 DC 수입으로 바꿔줍니다. 직류 제 특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제가 아까 방금 값을 한번 다 입력해봐서 기입이 돼 있었는데, 여기 원래 다 빈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전압원에 대한 그 값을 바꿔줄 건지, 이 네임에다가 그 전압원에 대한 이름을 똑같이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V1을 바꿀 거니까 V1을 적어주고, 이제 어느 값부터 어느 값까지 인가를 할 건지, 스타트 밸류가 이제 제가 시작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V, 엔드 밸류가 이제 끝 전압인데, 저희는 전압을 15V까지 줄 겁니다. 이 인크리먼트는 저희가 이제 전압 값을 이제 몇 볼트씩 증가시켜 줄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1V씩 증가를 할 거고, 이제 뭐 리니어하게 증가시킬 건지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저희는 리니어를 해서 이제 생성을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면 설정이 완료가 되고, 설정을 끝냈으면 저희가 이제 이 값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면 이제 뭐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거를 이렇게 바로 알려주지 않고 밑에 그냥 창이 하나 뜹니다. 이 창을 열면 요 그래프 파형으로 저희가 이제 결과를 분석을 하는 건데, 저희가 마커를 하나만 찍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 파형은 하나만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 그래프 파형은 여기 밑에 조그맣게 보시면 이제 전압 옆에 이 B라고 써 있는 게, 저희가 아까 커넥터에다가 B라는 네임을 입력해줬죠. 그래서 그 구간이 B라는 구간에서의 이 전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여기 X축에서 0V, 1V, 2V, 3V 쭉쭉쭉쭉쭉 가서 이 15V까지 인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V까지 갔을 때 이 Y축에 대한 이 볼트가 저희 실질적으로 이 B 구간에서 이제 측정되는 전압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한 15V에는 7.5V가 인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8V에는 4V가 인가된 걸 볼 수 있고, 보다 보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그래프가 출력됨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산한 식과 지금 그게 다른데, 그 값이 다른데, 제가 이 오hm 저항에 대한 값을 바꿔주는 걸 깜빡해서 바꿔주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kΩ이었네요. 그러면 이것을 1로 바꿔주고 4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해서 밑에 측정값이 뜨면 확인해 줍니다. 15V까지 이제
값이 증가가 됐고, 똑같이 아까와는 다른 Y축 값을 나타내죠. 15V일 때 12V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파형이 아까 계산한 식과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산했던 계산식을 지금 이제 창으로 띄워놨습니다. 이 계산식과 이 그래프의 값이 일치하는지 비교해보고 분석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값이 분수꼴로 나오면 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V1을 5V씩 5의 배수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계산식에 의하면 V1에 5가 들어가면 VR2는 4V가 되어야 합니다. 즉 파형도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X축 5V에 Y축 4V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고, 5의 배수를 해서 10V를 이제 V1에다 인가했을 때 Y축으로 8V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식에서 계산을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15V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고, 이렇게 아날로그 회로에서 계산한 계산식과 이렇게 디지털 회로에서 계산한 계산식이 일치함을 보아서 이 디지털 회로는 안정적으로 잘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전에 배웠던 동작점 분석과 이번에 배운 직류 특성 분석을 비교해보면, 동작점 분석은 직류 전원이 고정된 값으로 소자에 걸리는 전압 전류 또한 고정된 값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변적인 내용이 없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로상에 바로 표기해 줄 수가 있고, 직류 특성 분석은 이제 직류 전압이 계속 가변적으로 증가했다가 또는 감소했다가, 그때는 가변되는 이 전압 전류에서 이 소자가 걸리는 전압 또한 가변적으로 변하는 것을 그래프 파형으로 볼 수 있는 이 기능이 직류 특성 분석을 통한 기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작점 분석과 직류 특성의 분석에 대한 차이를 알았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풀어보는 내용은 그림 2.8에 보이는 클리퍼 회로를 한번 볼 건데요. 클리퍼 회로는 입력되는 파형의 특성 레벨 이상이나 그 이하를 잘라내는 회로를 말합니다. 클리퍼라고도 부르고 클리핑, 리미터, 진폭 제한,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로 불립니다. 이때 이제 클리퍼 회로의 특성이 무슨 특성을 설명을 하느냐? 자, 예를 들면 5V 진폭을 가진 사인파가 있는데, 이 4V 이상은 이제 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을 때 저희는 이 클리퍼 회로의 기능을 사용해서 이 4V 이상의 이 볼테이지 값들은 모두 다 잘라버려서 사인파지만 이 4V 이상에선 잘려서 이렇게 4V로 평평하게 나오다가 다시 이제 감소가 되는, 그러니까 4V 이상은 다 잘라버리는 그런 기능을 할 때 저희는 이런 클리퍼 회로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림으로 좀 그려주는 게 더 가시성이 있겠죠? 이렇게 사인파형이 있을 때 저희가 이 최대 볼테이지를 5V, 최소 볼테이지를 마이너스 5V라고 하는데, 최대 볼테이지를 4V까지만 나타내고 싶으면 이 클리퍼 회로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 회로는 이렇게 잘려진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최대값은 4V가 되고 마이너스는 자르지 않았으니 마이너스 5V가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는 기능, 그것이 클리퍼 회로의 역할입니다. 4V뿐만 아니라 0.7V 이렇게 다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잘라내는 것을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이 특성을 가진 소자가 있는데, 그 소자가 여기 보이는 D1의 다이오드라는 소자입니다. 이 소자가 어떻게 회로의 특정 전압 이상을 잘라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평평한 곳을 앞이라고 가정하고, 이 화살표의 뒷부분을 이제 뒷부분이라고 가정할 때, 이
이 앞부분 쪽으로 흐르는 전류와 전압들은 다 그대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물론 완전히 통과시켜주는 건 아니고 다이오드도 자체 저항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0.7V 이상인 전압만 통과를 시켜주고 그 전압에서 0.7V를 이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에 0.7V가 걸리고 나머지는 다 통과시켜줍니다. 반대로 이 다이오드의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다이오드가 이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넘어가는 이 전압과 전류를 다 그냥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다이오드에 그 전압이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 뒤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이것도 완전히 다 흐르지 못하는 건 아니고 미세하게 조금 전류가 통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무한정 막아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진 전압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전압을 넘어가면 또 항복 전압이라고 해서 이 다이오드가 이제 그 기능을 못 하는데, 일단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이 개념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순방향일 땐 다 통과시켜주고 역방향일 땐 다 막아주고, 근데 이거를 B라는 이제 이 B라는 요 부분에서의 관점에 봤을 때는 순방향을 통과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0.7의 그래프 파형만 뜰 겁니다. 0.7V의 전압만 가져가니까. 그리고 역방향일 때는 다 막아버리니까 이 D1에 걸리는 이 전압값은 다 막아버려서 이 파형이 온전하게 뜰 겁니다. 그러면 위에 양의 파형은 0.7만 뜨고 음의 파형, 역의 파형은 이제 다 뜨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을 알고 두 번째, 0.7V를 이제 다이오드가 가지고 갔는데 이 V2가 이 다이오드에게 7V를 더 공급을 해줘서 7.7V까지 다이오드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형이 0.7V가 아닌 이렇게 7.7V로 잘려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 밑에 부분이 마이너스 10V라는 가정하에 이 윗부분은 플러스 7.7V가 되는 것이죠. 왜 이 V2가 7V인 것은 여기 밑에 7V라고 일단 준 것을 한번 언급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었을 때, 제가 지금은 사인 파형으로 예시를 그려줬지만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예시는 직류 전화번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래프, 1차원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서 어느 특정 이상이 되면 잘려버리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꺾어져 버리는 그런 그래프를 예상하고 있고요. 한번 문제를 통해서 직접 그 파형을 디지털 회로로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클릭퍼 회로도 직류 특성 분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회로에서 수정해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는 D1N4001이라는 소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VDC 전화번호를 하나 더 추가해 주셔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자의 기본적인 회로 설계는 완료가 됐고, V2의 전압을 7V 인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0V에서 15V 줬던 그 전압의 범위를 이렇게 마이너스 10V부터 플러스 10V까지 바꾸어서 입력한 다음 실행시켜 주시면 클리퍼 회로에 파형이 이렇게 뜹니다.
출력된 파형과 주어진 회로를 분석하여 결과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1에서 마이너스 10V부터 플러스 10V까지 전원이 가변적으로 인가되면 플러스 영역과 마이너스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원 플러스 영역에서 시계 방향의 순방향 바이어스 전류가 흐르고 전원 마이너스 영역에서는 반시계 방향의 역방향 바이어스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를 때 그 방향이 다이오드 방향과 일치하면 0.7V 전원만 걸리고 나머지를 다 통과시켜줍니다. 입력 전원 0V를 기준으로 순방향 바이어스는 다이오드와 방향이 일치하므로 전압 측정 B지점은 다이오드에 걸리는 0.7V와 V2 전압원이 나타내는 7V가 더해져 전압이 7.7V가 나타남을 볼 수 있고, 역방향 바이어스는 다이오드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전류 전압이 차단되어 마이너스 10V부터 0V까지 모든 마이너스 입력 전압값이 그대로 그래프 파형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류 회로에서 클리퍼 회로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였고, 직류 특성 분석을 하여 구체적인 계산값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